네, 저희 19시 5분이 되어서 제61대 사회과학 대학생의 선거 정책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차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제61대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 김만현입니다. 정책 토론회는 각 선거들이 공약과 기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책 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 연설입니다. 각 선거들은 10분의 시간 동안 선거의 기조와 정책에 대한 연설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이상분이 서로에게 질문을 진행하고요. 주도권을 가진 선본에게는 상대 선본에 자유롭게 질문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주도 선본은 답변 방식을 통제하거나 답변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답변 선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주도권은 각 선거별로 7분씩 주어집니다. 다음 순서는 플로어 질문입니다. 참석해주신 유권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질문, 선거별 질문 상관없이 자유롭게 손을 들어 발언을 얻어주시고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현장 질문이 없는 경우 미리 수합한 사전 질문을 선관위 측에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제3차 신생식 협의 모임 협의 사항에 따라 선거원 소속 회원들의 질문은 전면 금지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선본에 2분씩 주어집니다. 마지막 순서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각 선본에서는 정책 토론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시간이 되면 종을 울릴 예정입니다. 이 종이고요. 네, 문장을 끝맺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추가 발언이 진행될 경우 진행자가 제지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책 토론회는 줌을 통해 실시간 송출 및 녹화되고 있으며 실시간 속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속기 링크는 각 학과 공지방 및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 연설입니다. 선거운동본부 넥서스부터 기조 연설을 시작해 주세요.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릴게요. 네, 정정사항 읽겠습니다. 5분씩 기조 연설 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그렇다면 5분 동안 기조 연설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림하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제6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우리의 곁 변화연결 넥서스의 정후부 강성현 후보 장서연입니다. 저희 넥서스는 총 3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넥스트 투 어스의 줄임말로서 우리의 곁에서 살인 공동체의 단기적인 일상의 변화로부터 시작해 장기적인 의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합, 연쇄, 집합체, 연결고리라는 뜻으로 나이, 학번, 출신, 경제적 상황 등 저마다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변화의 연결을 꿈꾸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물처럼 치밀하게 짠 체계를 의미합니다. 당선 시 사회과학대학 내 과 학부 단위 및 총학생회 단위를 연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제6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오플러는 나를 찾는 여정 우리의 끝없는 도전이라는 으뜸구호를 통해 모든 사림인의 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마다의 재정, 인력 부족과 함께 특히나 소통을 위해 진행했던 블로그 운영, 챌린지 이벤트 등은 수요 부족이 발생해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넥서스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약 20년 동안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책 자료집을 기록 및 정리하였고 약 20년 전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출발한 공통자치규약의 시초 2008년 제45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시작한 연희마루의 출발 2011년과 2012년 학생총회를 통해 건립한 제48대, 제49대 자치도서관 등
현재까지도 살인마고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 2024년 앞으로 1년 동안의 체계화된 타임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신촌과 송도를 연결하고 사회과학대학 내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언론홍보 영상학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등 수많은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더욱 능숙하고 변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역량 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이에 저희 넥서스는 살림하고 분들께 5대 대공약부터 시작해 교육, 생활시설, 진로, 문화교류, 인권권리, 소통 거버넌스 등 총 49개의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5대 공약만 짧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은 넥서스 정책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공약 첫 번째, 살림인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사회과학대학 건물 신축 요구안을 작성하고 신임 총장님과 중앙운영위원회와의 만남 시간에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요구하겠습니다. 대공약 두 번째, 사회과학대학 교학협의체 연이마루를 개선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시간표 겹침 문제, 강의 계획서 최소 3주 전 공지, 학점 오류 등 교육권 침해 사례를 수합하고 최종 성적 산출 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과학대학 학장, 부학장, 각 학과장 및 행정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약 세 번째, 연희관 내 학생 자치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연희관 내 6개의 과 학부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통합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겨나는 공실을 과 학부방 증축, 동아리방 및 세미나실 조성 등 학생 자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약 네 번째, 연희관 내 멀티 자판기 설치 및 편의점 입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생활협동조합 총무팀장님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2024년 1학기까지 연희관 내 빵 자판기와 같은 멀티 자판기 설치가 될 것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연희관 내 생활협동조합 편의점 입점을 위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약 다섯 번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노션을 이용하여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또한 각과 학부 학생의 홈페이지도 제작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일반 공약으로 군 일러닝 사회과학대학 공통전공 신설, 계절학기 전공 강의, 추가 개설, 연희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 3층 여자 화장실 설치, 업그레이드 자율생리대암, 아카라카 및 연고전, 티켓 배분 과정 생중계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희 넥서스는 과학부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국제캠퍼스 학생대표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 그간 다양한 직책 및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학생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조연설 시작해 주세요. 네, 다음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대학 학우 여러분. 제6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나다움으로 우리의 다음을 이루다. 다음의 정보 남진희입니다. 우선 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과 정책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6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오픈런은 살인민이 주인공이 되는 살인민이 주체성을 가지는 사회과학대학을 꿈꾸며 그 목표를 가지고 꿋꿋이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변화들을 이룩해냈지만 살인민이 주인공인 사회과학대학을 비로소 이룩하기 위해서는 살인민 각각이 나에 대한 그런 고민이 선행해야 한다는 걸 필요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다음은 살인민이 온전히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내가 나답기 위해 살인민에게 나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살인민의 다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동안 완전히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것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때는 익숙했지만 한동안 잊고 지냈던 이제는 낯설어진 일상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역시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낯선 경험들은 일상이라는 이름 안에서 학생 개개인에게 계속해서 각자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은 다시금 살인의 우리다움을 찾기 위해 살인민 각자의 나다움에 집중할 것입니다.
무작정 함께 가치를 외치기보다 한 명 한 명이 가장 나답게 서 있는 그것으로 학생회가 직접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각자의 나다움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다움을 외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의 기조 3가지와 카테고리를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첫 시작의 순간에도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것이 일상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에는 일상을 회복이라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낯설어진 일상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회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여전히 처음 시작하는 일들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날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편 대학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기 위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업, 언론, 법조계, 공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살인 공동체는 특히나 그 가능성의 시험에 스스로를 가장 많이 들여놓습니다. 가능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살인민의 힘찬 발걸음이 주저하지 않도록 새로이 시작된 나를 찾는 여정 속에서 비로소 내가 주인공이자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나다움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다음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테고리는 바로 시작의 나답게 카테고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총 7개의 중분류를 통해서 시험 준비가 처음인 살인민, 교환이 처음인 살인민, 신촌이 처음인 살인민, 대학이 처음인 살인민, 복학이 처음인 살인민, 복수전공이 처음인 살인민, 그리고 군대까지 다양한 시작을 겪는 살인민들의 처음을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인이 가장 나답게 서 있는 그곳으로 직접 움직이고자 합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우들과 최대한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지금껏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완전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과대학 학생회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음은 온전한 나다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담아 살림의 보부상이 되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살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살림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살림의 요구에 발맞춰 움직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살림의 나다움이 모여 살림의 우리다움까지. 다음은 다시금 살림이 우리다움을 찾기 위해 살림이 각자의 나다움에 집중할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 무작정 함께 같이 를 외치기보다 한 명 한 명이 가장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학생회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사회과학대 학생에 다운 것이 무엇인지 살림의 나다움을 위해 뛰어다니며 그 답을 찾아 더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구후보의 공백은 다음 정책과 비전으로 더 큰 우리다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작을 나답게, 교육을 나답게, 만난 소통을 우리답게, 연이 가는 살림답게 학생 인권의 그 다음을 말하면서 다음이 살인민들의 온전한 나다움을 발견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시작과 끝에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조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첫 번째 주도 선보는 넥서스가 되겠습니다. 7분 동안 다음 선본에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가열되면 사회자가 공부할 수 있으니 상호 존중이 되도록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채팅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넥서스 선보는 살인민에게 학생회가 있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과학대학의 실질적인 일상의 변화와 연결을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다음 정호부님께서는 다음의 기조로 살인민이 나다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설정해 주셨는데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것과 살인민이 나다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다운 것과 학생회가 학생을 다워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가 되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정 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살인민이 나답게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여쭤봐 주셨습니다. 저희의 비전과 그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질문이라 자세히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학생회가 지금까지는 살인다움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목소리 내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 모여야 한다 등의 학생들에게 손짓하는 그런 방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살인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진로적인 문제, 그리고 일상의 도전, 그리고 내일의 희망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개인의 역량과 그 희망사항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생회가 오라고 손짓하는 것이 아닌
각각 시작을 나답게 카테고리에서 설명드렸듯 시험 준비라든지 교환, 신촌, 대학 복학, 복수 전공 등 사립인들이 각각 공유하고 있지만 언제든 모여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공통적인 질문들을 담아서 그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첫 시작을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다운 것과 학생의 다운 것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을 혼용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학생답다는 것은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인 시작의 나답게처럼 온전히 나, 그러니까 타인과 구별되는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을 출발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그런 부분들을 학생회가 되짚어주고 또 같이 함께 고민해주는 과정에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또 학생답다라는 것은 항상 학생회를 방향성으로 두고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기존의 학생회들이 꾸준히 몇 년 동안 진행해왔던 그런 의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학생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보시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답변 필요하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교우고 장서연입니다. 다음에서 내세운 정책 중 사소학행, 자판기 상품, 다양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넥서스의 대공약 4번과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 넥서스는 멀티 자판기 설치 및 기존 자판기, 품질 재고 파악 및 종류 교체 등에 있어서 생활협동조합 총무팀,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판기 공약 실현 가능성에 관하여서 유관단체와 미리 협의가 진행된 것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정 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이야기했을 때 이 취식 문제에 대해서는 멀티 자판기든 편의점이든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이전에 그 음식물 처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되었던 연희관 공간 관리 문제와 밀접하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취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고 말씀 주신 건 아니고 다만 학생회가 이러한 자판기나 혹은 편의점처럼 학생들이 음식과 관련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는 청소와 관련된 취식 문제 해결이 선행되는 것이 급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따라서 넥서스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멀티 자판기 또한 이 취식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또 이런 청소 문제 그리고 공간 관리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 그 방향성이 같이 가야만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연희관이 단순히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입니다. 저희가 이전 질문에서 유관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냐고 여쭤봤는데 혹시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을 제외하고도 생활협동조합분과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넥서스 측에서 말씀해 주신 생활협동조합과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다만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협의를 통해서 단순히 자판기 추가 설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그렇기 때문에 자판기가 더 확장되지 못했던 취식 문제 해결에도 더 집중적으로 공약화하고 정책화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사소학행 자판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취식 문제를 청소의 측면이나 공간관리 측면에서 다른 주체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이 자체에서 그 연희관에서 사용 가능한 그 공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자판기를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시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의 그런 취식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의 답변과 일맥상통하여서 충분히 공약화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 본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사전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생활협동조합과 논의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넥서스가 협의를 진행할 때도 멀티 자판기나 이제 자판기 내에 물품을 바꾸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용이 매우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저희도 빵 자판기와 같은 멀티 자판기로 이제 좀 중재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고 다시 한번 이 자판기 공약과 관련해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정보입니다. 사소학행 자판기와 관련돼서 실현 가능성 여쭤봐 주신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협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는 갖춰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의 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추식 문제에 대한 선행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소학행 부분, 즉 지금 연희관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빈 공간이 많고 또 물품의 경우에도 다른 경영관이나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이 수요가 적은 물품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수요가 많은 물품이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네, 발언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관련된 학생들의 수요를 선택적으로 잘 조사해서 진행한다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선포니 주제 선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7분 동안 넥서스 선포에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분위기가 가열되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으니 사후 존중의 태도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다음 주도권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넥서스의 첫 번째 주요 공학인 사리민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 요구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내세워 주셨던 서승환 총장 후보자의 공약의 경우 AI 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융합연구원 연구의 건물 7,000평 신축 공약을 통해 사회과학대학 건물 신축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서승환 후보자의 공약을 살피면 제2공학원 3,000평 신축, 융합연구공간 3,000평 신축 등 신촌에만 총 2만 평에 달하는 건물 신축을 공약으로 삼았는데요. 2015년 건축된 경영관이 약 7,000평인 걸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은 공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소요 금액을 600억 원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600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5년에 지어진 경영관이 약 7,000평, 건축비 약 500억 원이 투입되었고 건축 인허가 기간 또한 여기에서는 1년 반 정도로 굉장히 짧게 설정해 주셨지만 건설 기간을 합친다면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1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사회과학대학에 비해 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모이는 경영대학이 건설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렇듯 구체적으로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건물 신축에 대해서 실현 방안을 제시해 주신 만큼 해당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정보부 강서현입니다. 본 저희 정책 다루집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승환 전 총장님의 발전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 맞습니다. 이제 건물 신축 요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행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사리민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이번에 2023년 총장 후보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자치공간 구조 문제 해결을 공약한 바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년 관례적으로 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 간의 만남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희관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매번 연희관의 공간이 부족하다, 또 자치공간도 저희가 대공약 3번으로 제시를 한 바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 바는 우정원 부지에 있는 곳으로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다음 정호부님께서 뭐 경영관이라든지 공학관 관련해서 다른 여타 얘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제2학생회관 그리고 국제캠퍼스에 있는 학생회관 또 다른 건물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넥서스는 1년 이내에 이뤄지는 공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백양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한 기간이 엄청 오래 되었고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지금 백양로의 미관을 보게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이제 도움을 얻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넥서스는 이번 1년에만 국한된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사립인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 요구라는 정책 자체는 1년, 그러니까 학생회가 활동하는 1년 이상의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 그리고 제시해 주신 이행 기간,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이 다소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주어졌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립인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 요구가 구체적 실현 방안,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이대로 학우들에게 설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2027년까지 어떤 시공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계획, 물론 계획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한 이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경우에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다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연계돼서 자치공간 확충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기조 연설 중에 행정실과 협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넥서스 전체적으로 약 7개 정도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행정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문구를 서술한 바 있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오늘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에 방문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서술된 것이 실현 가능성과 연계되어 보이지만 행정팀의 답변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제안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정도의 답변이었고 또 이것이 그러면 넥서스 선본에서 사용한 사전 협의와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전 협의가 아니었다고 답변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의미 혼동이 있고 또 이에 관해서 학우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넥서스 정보 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협의를 한 바는 10월 12일이 맞고요. 이제 본 내용과 관련해서 과 학부 사무실과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연희관 내 학생 자치공간을 확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자치도서관 아니면 기타 공간 등을 얘기를 하다가 교수실과 강의실 밖에 없는 연희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은 과 학부 사무실 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학부 사무실을 이제 통합하여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호 연희국제회의실 또 연희관 401호 이제 홀 관련해서도 이제 과 학부 사무실을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 학부 사무실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가 아니더라도 2개의 과 학부 사무실을 통합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과 학부 사무실을 통합하는 방안 등 자치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측면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내용과 관련해서도 과 학부 학생회 내에서도 과방 및 동반 부족과 관련해서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충분히 학생들의 수요와 이제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10년 전 공간 재배치 때처럼 이번에도 공간 재배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발언에 맞춰서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플로어 질문 시간인데요. 두 선거 모두에게 하는 공통 질문도 개별 질문도 모두 가능합니다. 시행세칙 협의 모임 협의 사항에 따라 선거 토론 학우분들의 질문은 금지된다는 점 다시 안내드립니다. 현장 질문, 사전 질문을 순서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질문에서도 실명과 익명을 차례로 답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장내 유권자분들 혹은 중고로 참여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어 혹은 손들기 기능을 통해 발언권을 얻어 성명, 소득 밝혀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으로 접속하신 경우 메시지 통해서 질문 전달해 주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장내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사전에 사선관위에서 수업한 질문들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성분 괜찮으실까요? 네, 확인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학과 2학번 정다인 학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넥서스 측에 자치공간 확충 공약에서 과사무실과 행정팀 공간을 통합하여 공식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의 과반 형태가 가벽으로 구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벽으로
지어 운영되는 과방의 경우 방응이 안 되는 문제로 오히려 과방 사용이 꺼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들어왔어서 구체적인 자치공간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앞서 그 중권 토론 질문에서 일정 부분 답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은 2분 동안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부후보 장서연입니다. 우선 현재 연희관내 1층에는 문화인류학과 사무실이 있고 또한 210호 사회학과 사무실, 213호 행정학과 사무실, 214호 언론홍보역사학부 사무실, 마지막으로 210호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공간 등이 존재합니다. 연희관 14호 가벽으로 된 과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학과 과방의 경우에 옆에 있는 문화인류학과나 사회복지학과의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우선 저희의 정책 자료집에서도 명시했듯 본 형태가 과학고 방 증축이 될지 혹은 동아리방 및 세미나실 조성이 될지 아니면 그 외가 될지는 학생 수요 조사와 사원위 회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과학부 사무실의 구조를 공실로 만든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과방을 확충한다거나 가벽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당장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으로부터 사전 협의에서 사무실 통합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넥서스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201호 연희국제회의실 혹은 401호 국회의장 이만석 홀 중 하나를 택해 본래 있던 과학부 사무실을 공실로 만들고 교직원분들의 공간을 이동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방도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우분들의 여러 의견 수렴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게 김명희 한국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학생 참여 예산 제도의 현실성 및 구상에 관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학생 참여 예산 제도는 시초는 이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로서 주민들의 그런 정치 참여에 그런 독려를 위한 그런 제도에서 비롯해서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의 학생에는 서비스 이용료로 전락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보여서 학우분들께서 다소 이제 그 학생에 비해 납부를 꺼리는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활동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자원 조달의 그런 방향성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개방적으로 참여하고 또 독려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물함 이용료라든지 아니면 축제 등의 어떤 서비스 이용료로서 학생회비가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결합해서 혹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과학대학 학우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부 예산을 떼어내서 그것과 관련돼서 참여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사회과학대학에서 운용하는 예산의 규모는 매우 큰 편은 아닙니다. 학생 참여 예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정책도 큰 규모로 이루어지긴 다소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도 불구하고 학생 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의는 학생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이 큰 단위로 움직인다가 아니라 사립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생에 비해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학생의 정책을 의제 설정권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혹시 장례 질문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또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다음으로는 넥서스 측의 질문 드리는데요. 정 후보님의 다양한 양념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올해는 사회대 집행위원장, 사무위원 회장 등 굵직한 직책을 많이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다양한 굵직한 직책들을 수행하시면서 깊이를 잘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넥서스 정 후보 강서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학우분이 남기신 질문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깊이를 잘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 이는 대표자의 무한 책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집행위원장으로서 사동위원장으로서 상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 집행위원 친구들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는 점이 저에게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지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출마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살인 공동체를 위해 사회대 집행위원장으로서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휴회를 제외한 매주 집행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사학원위에서 활동보고 발제도 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3-1학기 때보다 23-2학기 때 오플런 전 인원 35명 중 개인 사정으로 빠졌던 1명을 제외하고 34명이 모두 제시사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약 4년 만에 사회과학대학 살인제 홀린 추억 기획단장으로 활동하며 e스포츠 피파 중계, 살인제 무대 사전 준비 및 뒷정리, 살인제 콘텐츠, 부스 천막 설치 등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동위원장으로서는 11월 1일 사원위를 통해 결산심의위원회 회계연도를 집행연도와 동일하게 바꾸며 동아리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체계가 무너져 있던 사동위원회 회칙 전부 개정 및 선거 시행 채칙도 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사동연 아카라카 티켓팅을 올해에는 진행하여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및 기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공간 개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자치공간 의제도 극복하기 위해 넥서스 정후보로서 공약에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정후보님께 단독 출마하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들어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 출마 형태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신 학우분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후보 형태로 출마한 것은 유권자들은 후보자 개인에 대해 선택하는 건 후보자가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의 형태에 집중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후보자가 1명 혹은 2명, 그 명수와 상관없더라도 그 1명, 2명만으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방향성, 즉 다음이 갖는 방향성, 그리고 제6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가질 방향성에 대해서 학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 주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형태는 그 방향성을 이룩해낸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후보가 1명이지만 저 역시 온전한 나다움이 실현된다는 사회과학 대학이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 집단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에 기대되는 인식이 확실하다면 1명, 2명인 것에 대해 후보자의 수 자체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자가 제6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꾸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장내 질문이 추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사전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거 확인하고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넥서스 측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2023년 자율생리대학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생리대 활용 시 재정을 담당하셨던 정부님께 직접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비용이 꺼려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정책 자료집의 관련 공약과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으나 업그레이드 자율생리대학 사업 진행에 있어 보완점을 알려주신 학우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회비로 구매한 자율생리대함을 학생회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체계는 오플런 집행위원회 내에서 논의이 결정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율생리대를 사용하실 때 300원씩 계좌에 납부해야 하는데 오플런은 이를 기명으로 적어달라고 명시한 바가 없으며 익명으로 납부하신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자율생리대학 사업은 오플런 인권누리국에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 담당인 저는 매분기 결산안을 작성해야 할 때만 금액의 내용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오플런 후반 자율생리대학 구매 개수 대비 납부 비율을 확인한 결과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넥서스에서는 질문 주신 하부분의 의견과 지난 시행착오 등을 바탕으로 자율생리대학 납부 시 익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학생회비 상시 사용 내역 공개 시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플은 제휴업체에서 다른 대학과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토플 제휴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토플 제휴가 관련돼서 아무래도 토플은 그 시험의 특성상 주관하는 ETS와의 직접적인 제휴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토익과 관련돼서 꾸준히 제휴 사업이 처리되고 있는 그런 해커스 등 토플 관련 교육업체를 전반적으로 많이 훑어 제휴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토익의 경우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을 넣음에 있어서 단순히 어떠한 교육 카테고리를 넣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나답게 부분에 교환 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넣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플 제휴 사업의 수요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학 스터디 지원과 같은 부가적인 정책을 함께 실행하는 것을 통해 교환 학생 준비 자체의 그런 과정에 사회과학대학 공동체라는 그런 어떠한 공동체적인 이득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학우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측면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플 제휴 사업은 말씀드린 어학 스터디 지원과 함께 교환 학생을 준비하는 사립인들의 그런 수요 그리고 요구 그리고 그 고민을 함께 듣고 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장래 질문 없을까요? 네, 없다면 이어서 사전 질문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후보님께서 사회대에서 재정 담당을 맡아주셨다고 하시는데 올해 내내 사회대의 제도 투자를 불러온 새내기 대우와 관련 행정회계 처리에 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정보 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대의 재정 상황은 오플런을 시작할 당시부터 94만 1,920원으로 시작하여 매우 저조했습니다. 또한 행정회계 처리와 새내기 세로배움터 적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올해 새내기 세로배움터의 경우 약 4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단과대학 단위와 비교해봐도 적자가 나지 않은 단위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행정회계란 참가자 명단 확인 및 참가비 수합, 최종 결산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터의 수요 예측입니다. 세터 초반 수요 예측을 할 당시 행정회계 팀장인 저는 수요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길 원했으나 MCP라는 새로운 기획사를 선택하게 되면서 2019년 약 480명과 비슷하게 450명으로 수요 예측치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획사와 함께 세터 운영을 할 경우 수수료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터 운영의 경우도 2월 19일이 세터 출발이었으나 그 전전날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최종 316명으로 마감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매우 아쉽긴 하지만 사회대 세마단 내에서는 문제를 최대한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했고 저는 전날 약 10시간 동안 엑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넥서스가 당선된다면 본 시행착오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분기별 결산뿐 아니라 상시 학생회비 사용 내역 또한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씀드린 만큼 세터 수요 예측과 관련하여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측에 질문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집보로 오셨어요. 공약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자치단체 집보생과 활동 경력을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을지 혹은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집 보러 오셨어요는 기존에 계속해서 집 관련된 세미나, 주거권 관련된 부분을 학생이 함께 해왔던 집보셈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보셈은 사회과학대학 자치단체로서 학우들의 주거 환경에 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단체의 집보셈을 별도로 넣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약 몇 년 동안 집보셈과 함께하는 주거권 대학 세미나라는 이름 아래에서 다소 집보셈 중심 그리고 해당 그 세미나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측면만이 학생의 어떤 문제의식으로
포함이 되는 그런 정책적인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해당 관련 단체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저희의 첫 번째 카테고리인 시작을 나답게 부분에 신촌은 처음이라의 공동구매 구역으로서 자취생들이 함께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공동 구매하는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또한 주거권 세미나, 즉 집보러 오셨어요 함께 연결해서 아무래도 사과대 학생들만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주거권에 겪고 있는 그런 주거권 문제 혹은 그런 지역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 단위에서 진행하는 주거권 관련 의제보다 성과가 계속해서 없어 왔습니다. 따라서 공동구매 구역 정책과 연계하여서 공문, 서문, 공문 등에 거주하는 사과대 자취생들의 커뮤니티를 설정하고 또 시기에 적절한 주거권 계약 세미나 등을 진행하겠다는 학생회 자체에서의 주거권 관련 고민을 집보생과도 독립적으로 또 같이 연계해서 함께 진행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세미나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정보는 당연히 집보생과 연계하여 양질의 정보를 학우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주거권 관련된 정책을 단순히 이제 집보생과 관련되어서 사전 협의하고 또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도 학생의 독자적으로도 어떻게 사회과학자 학우분들의 주거권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바우가 넥서스 측에 동의라는 호칭으로 사전 질문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추가적인 흥정 질문 없을까요? 네, 질문 한 3분 정도 받아보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 시행세 지급이 모집돼서 합의한 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상 플로어 질문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지 못한 답변이 있다면 12일 19시 국제캠퍼스 자유관 A 201호에 진행되는 2차 정책 토론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2차 정책 토론회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수 있는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질문도 보내주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선거운동 본부 넥서스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 부탁드리며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넥서스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넥서스는 으뜸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분의 곁에서 실질적인 일상의 변화와 연결을 추구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신촌과 송도를 연결하고 너와 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이전 때에서 겪었던 실수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더 발전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 변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학생회로서의 역량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치교약 개정, 새내기 OT, 새내기 새로 배움터, 연희마루, 아카라카, 대동제, 연고전, 살인제 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로서 직접 활동하며 얻었던 인사이트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사업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학생회는 임기가 1년이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이뤄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만을 보는 근시안이 아닌 건물 신축, 자치공간 조성 등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비전까지도 학생회는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넥서스는 총장실, 교무처, 생활협동조합, 학생복지처,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서울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각과 학부 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등까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둘러싼 모든 단체와 당당하게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까지 6개의 과 학부 구성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갖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에 걸맞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넥서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본부 다음 발언 진행 부탁드립니다. 제한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네, 다음 마무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운동 본부로서 단과대학 학생회, 즉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완전히 일상적인 분야를 다루기도, 완전히 정치적인 분야를 다루기도 어려운 위치에서 어느 곳 하나에서 완전히 소속 학우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학우들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와 동떨어져 있는 당사자를 향한 집단의 목소리는 결코 그 자체로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바로 큰 변화와 장기적인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시급한 사안, 더 학생회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안은 바로 사회과학대학 학우가 다 함께 모여있는 그곳을 발굴하고 또 그곳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은 단지 물리적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장, 가능성의 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학생회가 더 이상 타자화되지 않으려면 학우 개개인이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직접 발을 들이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필요와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낯선 일상이 주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말 아래에서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이 다음에 문제의식이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진로를 모색함에 있어서 어른다움을 고민하기 전에 필요한 나는 어떤 어른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과학대학은 내가 온전히 나다울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는 내 다음을 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교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문화인류학과 총 6개의 학과에 모두 존재하는 각각의 학우 개인이 그 사림이 온전히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이 다음이라는 단어 아래 그리고 뜬고 아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나답기 위해 사리민에게 나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부담될 수 있도록 사리민의 다음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사회과학대 학생의 다운 것이 무엇인지 사림의 나다움을 위해 뛰어다니며 그 답을 찾아 더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많은 정책을 열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학우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의식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을 배열하여 어떻게 하면 이 학생회가 존재하는 1년 동안 가장 많은 그런 변화, 가장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6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선거운동본부 다음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리민의 나다움이 우리의 다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써 정책 토론회에 준비된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열심히 토론 진행해주신 양 선고가 참석해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일 수요일 19시에 국제캠퍼스 자유관 A 201호에 진행되는 2차 합동유세 및 정책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